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승희 시인의 만파식적 남편에게라는 시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지나면 무더운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오기 전에 비가 막 내려서 서늘한 느낌이 드니까 참 이런 날씨야말로 오늘은 시를 읽기 좋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승희의 만파식적 남편에게의 시를 읽고 뭔가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김승희 시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승희 시인은요, 1952년 전남 광주에서 출생을 하고요. 서강대 영문과에 입학한 이후에 또 다시 서강대 국문과에 다시 입학을 해서 이제 국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1973년에 경향신문에 신춘문예로 시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등단을 한 거죠, 시인으로. 그리고 또 이력이 1994년에는 또 동아일보의 소설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승희 교수님 또는 시인은 뭐 가르치는 것도 하지만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산문도 쓰고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능력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제 김승희 시인의 시 세 개를 얘기하자면 특징이 현실 문명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나 인습에 대해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만파식적 남편에게라는 작품도요,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나 인습 하에서 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파식적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만파식적은요, 이게 파도 파자예요. 만파니까 무수한 파도를, 이게 쉴 식자입니다. 쉬게 하는 어떤 거? 피리적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다라는 얘긴데요. 이 이야기는 설화를 알아야 됩니다. 만파식적 설화라고 신라시대 때 내려오는 설화인데요. 이게 일종의 가로필이에요. 만파식적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삼국유사에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신문왕 아버지 누구죠?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을 위해 가지고 동해변에다가 절을 하나 지었어요. 이 절이 바로 뭐냐? 감은사. 그래서 추모를 했는데 죽어서 문무왕이 뭐가 됐냐면 해룡, 바다의 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같이 활약했던 유명한 장군 누구예요? 김유신 장군 있죠. 이 김유신은 뭐가 됐냐면은 천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무왕하고 김유신이 용을 시켜가지고 동해의 하나의 어떤 섬에 뭘 하나 보냈냐? 대나무를 하나 보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신기한 게 있어요. 낮이 되면 두 개가 돼요. 갈라져서.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뭐가 돼요? 한 개가 돼요. 그래서 왕이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신문왕이. 그래서 이 섬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타난 용한테 왕이 물어봐요. 대나무의 이치가 뭐냐. 그러니까 용이 비유하건대 한 손으로는 어느 소리도 낼 수 없지만 두 손이 마주치면 능히 소리가 나는지라 대나무 역시 합한 후에야 소리가 나는 것이요. 또한 대왕은 이 성음의 이치로 천하의 보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신문왕이 이 대나무를 딱 베가지고는 뭐를 만들었어요? 피리를 만들어서 부니까 나라의 모든 근심 걱정이 어떻게 된다? 해결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파식정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려움이나 시련을 없애서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는 그런 전통 신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파식적 자체는 긍정적 의미일까요? 부정적 의미일까요? 당연히 긍정적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보내요? 남편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의 목소리가 나겠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나겠죠. 이 부인이 바로 누구다? 당연히
화자겠구나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 시는 어떤 부부 생활에 대한 그런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시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화자가 전달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저랑 같이 1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면서도 아닌 것 같이, 외따로 살면서도 더부름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같이 살면서도 따로 사는 것처럼, 따로 살면서도 같이 사는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라고 반어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불어 살면서도 아닌 것 같이, 외따로 살면서도 더부름같이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남편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부 생활의 어떤 이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 의문문입니다. 답은 있어요. 반어적으로 물어보고 있지만. 그래서 서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지키면서 어떻게? 외롭지 않게, 외롭지 않으면서 방해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여기서 화자의 태도 또는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 화자가 남편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시는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인의 생각을 읽어가면 됩니다. 부인하고 남편하고 간격은 지켜야 돼. 왜? 우리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잖아.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은 집에 살게 되고 서로의 생활에 굉장히 간섭을 하게 되죠. 근데 화자는요, 이 간격을 지키면서 외롭지 않으면서 서로 방해받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자유를 누리면서 외롭지 않게 살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 줄임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략부호가 나오면요, 시적 여운을 줍니다. 결국에 남편의 대답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시적 여운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대나무가 묶여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만파식적의 그 피리를 만들었던 그 재료였던 대나무죠. 그래서 만파식적의 설하다. 그리고 이거는 부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입니다. 서로 간에 기댐이 없기에 이음과 이음 사이에선 투명한 뭐가 생겨? 빈자리가 생기지. 이게 바로 바람직한 부부 사이의 간격인 거죠. 그 빈자리에서만 한정이네요. 불멸의 금빛 음악이 태어난다. 아까 그 설화에서 뭐라고 했어요? 신문왕이 그 대나무를 베어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보니까 나라의 모든 근심 걱정이 해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음악은 해룡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한 거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설화는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금빛 음악이라는 건 아름다운 음악이죠. 그래서 이거 시각적 표현으로 음악을 상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 어조도 찾아볼 수 있죠. 그 음악이 없다면, 서로 간의 간격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결혼이란 악천후. 자, 악천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몹시 나쁜 굳은 날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인데 밖에 막 뇌우가 치고 번개 이런 것이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소나기가 막 내리는 그런 날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원생 동물들처럼. 이 원생 동물은 뭐냐면요, 약간 단세포 동물을 얘기해요. 하나의 생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체세포 같은 걸 얘기합니다. 처럼이라고 직유법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서로의 돌기를 뻗쳐. 이 체세포 같은 경우는 뭐 과학 시간 이렇게 배우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체세포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서로의 돌기를 뻗쳐가지고 자기의 근심으로 자기의 걱정으로 서로 목을 조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원생 동물들은 이렇게 좀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간격이 없고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그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악천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면서도 아닌 것 같이 우리 사이엔 투명한 빈자리가 놓이고, 이건 바로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자유를 지켜주고 존중하는 거. 풍금의 내부처럼 그 사이로는 바람이 흐르고 별들이 나부껴. 이 풍금이란 건 예전에 이 초등학교에 있는 오르간을 말하는데요. 풍금의 내부는 어떻게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음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이에 어떤 역시나 간격을 얘기하고, 그 간격 사이에는 바람과 별들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간격을 지키면 뭐다?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요. 이 그대가 바로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리고 이 시는 시적 청자가 바깥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저 신비로운 대나무 피리의 전설을 들은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네요. 말줄임표로. 우리가 이미 저 신비로운 대나무 피리의 전설을 알고 있잖아요. 만파식적의 전설. 외따로 살면서도 더부름같이. 그래서 이 만파식적의 대나무도 낮에는 2개가 됐다가 밤에는 또 하나가 되고,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각자 서로의 일을 하고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밤에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죽순처럼 광명한 아이는 자라고. 이게 두 부부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겠죠. 그것도 죽순이라고 대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부름같이 죽순처럼 이런 거. 광명한 아이. 이 광명한 아이는 아까 말했듯이 불멸의 금빛 음악으로 태어났으니까 빛이 날 수밖에 없죠. 악보를 모르는 오선지 위로는 자비처럼, 자비는 좋은 거잖아요. 베푸는 마음. 그것처럼 지규법이죠. 서러운 음악이 흘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서러운 음악이 흐른다는 부분은요, 만파식적 자체가 세상의 근심과 고통을 잠재우는 거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서러움의 일이 피할 수는 없죠. 왜냐면 부부는 이제 일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의 간격을 지켜주어야 이 서러움과 고통을 만파식적의 피리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처럼 잠재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성찰한 다음에 거기서 얻은 간격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누구에게? 남편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